2022년의 마지막 주간이지만 이번 주도 주식시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횡보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기술주들의 약세가 그 흐름을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에 따라서 이렇다 할 만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번 연도 마무리는 조금 아쉽게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자, 미국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 상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이 가속화된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엔터주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터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해서 이제 뭐 걸그룹이든 이런 쪽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이제 뭐 진짜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도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뉴스에서는 일단 엔터주들의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JYP라든지 또는 YG 또는 SM, 하이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던 금투세 유예 그리고 대주주 그 금투세는 일단 유예가 되는 것은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10억으로 결정이 그대로 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여기에 따른 물량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주주의 가족 합산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족 합산을 없앤다라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연좌제라고 보는 거죠. 아들, 손자, 며느리 있었던 그 대주주 가족 합산을 이제 없애서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연도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네. 이번 주는 또 짧아요. 29일날 폐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일이 4일밖에 안 남았고요. 여러분들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과 내일 안에 주식을 사야 됩니다. 27일까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주식 배당의 그런 부분들을 권리를 얻을 수가 있고요. 28일날은 배당락이기 때문에 28일부터는 주식을 사시더라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는 꼭 주식을 사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미국 증시 상황은 일단 23일날 뭐 분위기는 좀 올라서 끝났습니다. 좀 하락 출발했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끌어올려서요. 장 막판에 다 플러스 마감을 시켜놨고요.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증시가 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에요. 일단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올라서 끝난 상태에서 휴장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흐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제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연결한다면 월요일날, 즉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27일까지 적용을 받을 거 생각됩니다. 그러면 28일날 배당락 나오는 거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26일, 27일 주 초반의 반등을 얼마만큼 끄집어내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죠. 자, 어쨌건 미국 증시 상황도 먼저 살펴보시면 26일 월요일은 오늘 쉬는 날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30일까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 28, 29, 30까지 거래가 되고요. 우리는 26, 27, 28, 29까지만 거래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휴가를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휴가를 떠나게 되면은 거래가 별로 좀 많아지지 않죠. 그래서 거래가 훅 줄어드는 모습 때문에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경계성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타 랠리에 대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실망감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럽죠. 나스닥 같은 경우가 12월 한 달 동안에 8% 이상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4% 정도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의 낙폭이 크게 영향을 좀 줬다는 느낌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는데 경제지표들이 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이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뉴스나 또는 뭐 그런 것들 살펴보게 되시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기 위축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경제 지표가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지 않기 때문에 긴축은 계속 이어진다. 뭐 근데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 속도를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그게 단기적으로 충격을 좀 줬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I 지표가 계속 둔화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오르고 있고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긴축이 더 필요하다. 긴축은 계속 한다. 이거 생각하시면 뭐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 CPI 지표는 더 가파르게 떨어질 거예요. 당분간은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발표되는 CPI 지표는 더 빠른 속도, 2월 달,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지난 수치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까지는 이 CPI의 어떤 주가 하락 속도, 그 가격 하락 속도가 제법 빠를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승률 둔화가 좀 그런 영향을 계속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연준 FOMC는 2월 달에 있기 때문에 1월 달 CPI 지표가 한 번 더 떨어진다라면 연말 랠리는 조금 아쉬웠어도 연초 랠리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서학개미들이죠. 테슬라. 이 테슬라의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또 뭐 많은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것을 뭐 잠재우기 위한 뭐 일론 머스크의 얘기들이 좀 있었죠. 나 향후 2년 동안 주식을 안 팔게요. 그리고 이 트위터에 새로운 적임자가 나오면 나 여기 CEO 그만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뻥치지 마라. 네, 이런 얘기가 네, 가장 많습니다. 뻥치지 마라. 저 새끼 또 주댕이 털고 있네. 뭐 이런 얘기들 좀 심하게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빵빵 터지고 막 거기에 신봉자들이 늘었던 일종의 뭐 팬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네, 믿습니까? 했는데 에이씨 뭘 믿어? 옛날엔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막 네, 전 재산 갖다 바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참 이제 상황이 되게 애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안 판다라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아시듯이 지난번에도 안 판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안 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트위터 네, 매수를 하기 위해서 뭐 주식을 판다, 세금을 내야 되기 위해서 주식을 판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네, 주식을 다 갖다 팔아치웠죠. 그것만 벌써 수십조 원을 갖다 팔았는데, 네, 이 말을 또 믿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2년 동안 안 팔게요 라고 했는데, 그걸 홀랑 믿고 있다가, 나중에 또 팔면 뭐라고 그럴 건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팔면은, 이제 사기 혐의로 이제 뭐 기소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세금 내고 말지 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적인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월가에서도 지금 테슬라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경영에 집중하면서 테슬라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돌보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작년 11월에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나서 지금 70% 그 고점 대비 70%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만 무려 65%나 하락한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락장에서는 꽤 극단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하지 말고 대출해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와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미 주가가 많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 70%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것은 여기서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더 공포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테슬라를 사서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무조건 존버한다, 또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던데요. 여기서 주가가 안 올라오고 만약에 다른 기업들 또는 시장이 상승하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바닥에서 횡보할 때 어떤 생각이 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위에서 안 사는 것만으로도 축복인데요. 일단 이렇게 깨져버리게 된다면 여기서는 사실 선택지가 많지가 않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 지금 공매도 무지하게 터졌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자, 고점권에 있는 것들은 공매도가 준비하고 있다가 터트리기 시작할 때 한꺼번에 터트려가지고 주가를 폭락시킨다고 그랬죠.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폭락은 아닙니다만 주가가 좀 많이 내렸잖아요.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3, 4년 정도의 이미 일거리를 다 따낸 상태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든 말든지 간에 일단은 수요를 다 따내서 납품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뭔 걱정이냐? 네. 앞으로 실적은 꾸준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거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3, 4년 정도 후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이제 따냈어. 3, 4년 동안 일거리 걱정 안 해도 돼. 실적 계속 증가할 거야.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럼 거기에 맞는 주가 수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3, 4년 후에 만약에 주가가 1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을 따냈어. 오케이. 그럼 3, 4년 후에 주가가 10배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주가가 10배가 가 있잖아요. 그럼 3, 4년 동안 뭘 해야 되지? 손가락을 빨든가 아니면 주가가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뒤에 것만 빼버리고 앞에 거 앞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할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하나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평가 종목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미 많이 올라갔어. 앞으로 계속 전기차는 성장할 거지만 이미 많이 올라갔어. 이미 많이 올라갔으면 저 앞에 걸 땡겨다가 주가에다 반영시켜버렸는데 그럼 현재 주가 상황이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고평가, 3년 후에는 이 가격. 그렇다면 3년 동안 내가 움직일 게 없다는 얘기, 즉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왜 들고 있냐는 얘기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국내 증시 좀 넘어가서 보면은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코스피 상승세 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 초반에 일단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주 초반에 올라가 줘야지만이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주 초반에 못 오르면은 주 후반에는 배당락 들어가고 폐장 들어가기 때문에 확 죽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네, 주 초반에 오르지 못하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코스피는 2310에서 2410 사이에서 등락할 것이다. 또 이렇게 딱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서 했겠지. 네. 2310에서 2410이니까 지금 뭐 2340쯤 와 있나요? 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해가지고 했겠지. 네. 2360쯤 가 있는 거구나. 아무튼 위아래로 50 정도 했으니까 2360 정도로 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했을 것이다. 아,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네. 그런 전망이니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고요. 예탁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연초 70조 원에 달하던 것이 지금 45조 원까지 급감을 했다라는 거. 예탁금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어요. 네, 일일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간에 어디다가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바꾸고 싶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원금만 돌려주십시오라고 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직 주식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믿을 건 미국 증시뿐이야 라고 해서 테슬라에다가 최근에 3개월 동안 1조 원 갖다 쏟아부은 이 서학개미들은 환율 떨어지죠, 주가 떨어지죠, 네, 세금도 내야 되지, 아, 피곤하죠. 자, 아무튼, 네. 개인 투자자들이 힘든 구간을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 있으면은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말이죠. 글쎄요. 어쨌든 그래서 증권사 쪽에서는 일단은 이런 얘기합니다. 정부 정책에 집중해라. 네, 스마트 그리드, 미디어, 콘텐츠, 해외 수주, 건설이나 방산, 원전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와야지 되는 얘기고 정책이 조금 느린 편이잖아요. 정책이 빠르게 진행돼야지만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번 확실한 것은 오늘과 내일 주가가 일단 상승을 해줘야지만이 이번 주 마무리까지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내일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이번 주는 네, 재미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에이 짜증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네, 연말 랠리가 안 온다라면 연초 랠리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을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점권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폭락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폭락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일부 대형주들의 고평가 논란에서 공매도 공격 그 다음에 주가 하락이 만들어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멈추게 된다면 주가가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로 참고하시고요. 그런 것에서만 피해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피해 있다가 올라갈 때 더 끌고 올라가면 된다 이 얘기죠. 네,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오프닝이 본격화된다. 실내 마스크도 이제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JYP라든지 YG 이런 엔터주들의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뿐만 아니라요, 네, 콘텐츠 이런 쪽이 더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영화, 드라마,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앞으로 이 빈자리, 즉 위쪽에서 고점권을 잡고 있던 종목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그 자리를 찾아와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엔터주들이 시총 상위권을 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걔네들이 이제 위에서 끌려 내려오는 배터리라든지 게임주들 다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바뀜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도주가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엔터주가 주도주가 될런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네. 하이브, SM, JYP 엔터, YG 엔터 이런 4대 대형 엔터주의 내년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네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좀 숨죽여 있다가 이제 뭐 콘서트도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음원 판매하겠다, 뭐 투어를 한다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보게 되면은 내년도 K-팝의 음반 판매량은 올해보다 16%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 세계 공연을 했을 때 이 모객수가 25%나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이건 의미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M의 매출액은 올해보다 13% 정도 증가할 것이다. 네, 영업이익은 무려 38%나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다고 하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매출이 23%,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2%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는 21%, 31%씩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매출액은 3%,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3%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락한 것이라 되어 있네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BTS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 BTS 공백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를 추천 종목으로 꼽는 증권사도 많이 있다. 네, 뭐 잘은 모르지만요. 네, 풍부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세븐틴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리고 TXT 이런 그룹이 있고요. 르세라핌, 뉴진스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급부상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이런 신흥 그룹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뭔가 매출이 되고 조금 이제 버텨주기만 한다면 이제 BTS가 돌아왔을 때 여기에 대한 하이브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잘 버티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움직임들은 크게 나쁠 건 없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만 얘네들이 이제 그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막 그냥 그 선두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그런 K-팝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크게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시장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컨텐츠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는 단순하게 그 뭐라고 할까, 컨텐츠에 대한 어떤 판권을 팔아먹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 또는 굿즈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거는 엔터테인먼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미디어 이런 쪽도 다 같이 보셔야지 된다 라는 쪽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의 가장 큰 수혜주로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들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내년부터 대주주 가족 합산 없앤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요즘에 그 뭐죠? 술꾼 도시여장가 거기 보면은 그 왜 저기 뭐야 괜히 텐션 높은 애 있잖아요. 한선아 그 있잖아. 너무 좋죠? 뭐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실패한 것 같다. 아무튼요, 대주주의 가족 합산을 없앤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5만 개미 투자자는 비과세로 돌아선다 라고 되어 있죠.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한 거 확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해소가 된 부분이죠. 지금 현행 제도가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매기고 나머지 소액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줬었는데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된다라면 모든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네, 일정 금액, 국내 주식으로는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네, 뭐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250만 원이죠. 그러니까 기타에서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여기 5천만 원, 250만 원을 공제해주고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 유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야 됐는데 이 부분을 네, 유예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각에서 이런 거 가지고도 말 많아요. 금투세 유예한다. 사실 솔직하게 뭐 올해 손실 난 사람이, 수익 난 사람이 누가 있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나서, 이거 유예하게 되면 괜히 분위기만 안 좋고, 세금도 못 걷어들일 텐데, 이거 차라리 연기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네, 장이 좀 올라가서 수익 좀 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훨씬 더, 반항도 좀 덜 할 것이고, 세금도 더 많이 걷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얘기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악재로서는, 금투세가 연기된다는 부분이 좋은 소식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이게 지금 현행 10억으로 그냥 굳혀졌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간다라는 쪽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 주말에 코스닥 쪽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 고평가 종목들이 떨어진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 그것도 거기에 포함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그 대주주들의 주가 매도가 있었을 것이, 주식 매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들 손자 며느리 연좌제였어요. 뭐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다 포함시켜버리기 때문에 아주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가, 처가 다 합치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합쳐가지고 뭘 했느냐? 네. 그 할아버지부터 아들, 그 다음에 손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3대를 다 묶어가지고 친가, 외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네 10억을 넘어가면은 세금을 내야 한다. 대주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법을 바꾸겠다. 당장 올해 안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내년부터는 가족합산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 이거 국회에서 또 방해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족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시행령을 그냥 고쳐버리면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도 사실 여기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네 진짜 공공의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라서 아마 요거는 이게 되겠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연좌제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들 손자 뭐 온 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10억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 되죠. 할아버지가 한 5억 갖고 있고 아빠가 3억 갖고 있고 막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대주주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0억 이상 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대주주로 가줄게. 사실 이것도 너무 많아. 왜냐면 삼성전자에 10억 갖고 있다 해서 내가 삼성전자 대주주야. 그리고 주주총회 가가지고 발로 뻥 차면서 대주주 납신다. 뭐 받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얼마인데 대주주냐? 그러면 10억인데요? 그러면은 쫓아내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겠구나. 네, 아무튼 그래 대주주라고 얘기가 나온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시총 대비해서 뭐 1%라든지 네, 그 정도 갖고 있으면 대주주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네, 아무튼 네, 10억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 되게 웃기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아무튼 그래도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무튼 연좌제만 폐지돼도 좀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열받았어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네, 이 양도세 피해야 되겠다 해서 팔아먹은 사람들이 야 씨 이렇게 되면 안 팔아도 되는 거였는데 괜히 팔았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네, 정부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발표하면서 혼란을 주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뭐 다분한 어떤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주가 떨어뜨린 다음에 뭔가 지들이 슉슉 뽑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이 재료는 좋은 뉴스였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횡보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테슬라가 가장 큰 문제예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가지고 있는데 환율에다가 주가 하락에다 난리가 아니라서 이 부분만 좀 어떻게 좀 처리하면 되겠는데, 테슬라 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축복받은 거죠. 근데 테슬라를 아직도 갖고서 뭐 저 멀리까지 내다보고 길게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뭐 떨어지면 더 사겠습니다. 뭐 빚내서 더 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은데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도 말씀드렸듯이 아들 뭐 자식에게 물려줄 겁니다 라고 해서 계속 난 들고 가겠다 그러면 뭐 그러세요. 네, 상관없어요. 근데 중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시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다는 게 중요하겠죠. 네,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뭐 그렇게 뭐 지금 한 20몇 % 빠진 삼성전자도 그렇게까지 흔들려 가지고 뭐 던져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네 많은데, 테슬라처럼 마이너스 70%가 빠졌는데 안 던진 야,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네. 자, 아무튼, 네, 그런 상황들이고요. 기술주의 어떤 부담감들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리오프닝 엔터주들, 미디어 콘텐츠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요. 실적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자, 앞으로 코로나 상황은 더 좋아질 거예요. 물론 중국에서 지금 뭐 얘기가 많고, 뭐 확진자 증가한다 등등등 얘기 나오지만, 이제 겨울철 지나고 봄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좋은 소식으로 오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대주주 가족 합산이 없어진다. 네. 개인별로 들어간다. 개인당 10억. 네,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들도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던지는 물량들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매도는 좀 줄어들게 되면 지수는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슷한, 지금 제가 아까 테슬라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책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투자자는 영원히 보유하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골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주식을 팔지 않으면 적어도 세금 걱정은 없기 때문이다. 언제 팔고 또 언제 다시 살 건가에 대한 고민조차도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투자 법칙에는 전혀 동조할 수가 없다. 나는 오히려 주가가 적정 가치를 훌쩍 넘어서면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사야 한다고 조언한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법과 너무 똑같아서 이 구절을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오늘 책을 보다가 요 구절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와! 내가 한 얘기랑 똑같잖아. 저는 평생 보유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아시죠? 제가 매매 어떻게 하는지. 저는 뭐 100%든 아니면 적정 주가든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움직임이 나올 때는 팔아먹는 전략들을 세웁니다. 뭐 예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 10배 이상 올라갔을 때 제가 매도를 해드렸던 이유도 그런 거고요. 얼마 전에 다우데이터 100% 넘게 올라갔을 때 매도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게 적정한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을 좀 들어가는 것도 현명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꼭 100%나 뭐 1000%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한 50% 정도 올랐는데 얘는 더 이상 좀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매도를 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또 오셔가지고 오늘 12월의 마지막 월요일, 네, 올해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 방송을 저하고 함께 같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발 분위기 좋기를 네 빌고 또 한번 빌어봅시다. 자, 주 초반의 상승 무조건 나와줘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도 우리 두 마음 모아서 화이팅 하자고요. 두 마음? 네, 두 마음은 뭐지?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화이팅! 네, 조금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